나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이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고 내가 그 곁을 지켜야 한다니. 간병인 교육을 받은 지 한 달, 나는 그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은 김정자, 72세입니다. 남편은 30년 전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떠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우연히 요양병원 간병인 교육 광고를 보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 다시 일하며 조금이나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내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02호 병실 앞에서 나는 차트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사무실로 돌아가 다른 환자로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 발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고 내 손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 302호. 정자는 환자 이름표를 보고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박영숙 74세.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영숙이를 사랑하게 됐어. 미안해. 그때 정자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고칠게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자는 그날 이후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떠났고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을 그 얼굴은 이제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정자 선생님, 환자분은 치매 초기예요.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으셨고 최근 들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고 시간 개념도 희미합니다.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시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입니다. 의사는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엔 억눌렀던 분노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그래, 나를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정자는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정자를 스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간병인 김정자입니다. 정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제가 많이 불편을 드릴 텐데. 그 목소리는 30년 전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약했습니다. 한때 남편을 사로잡았던 그 목소리는 이제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그리고 묘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자는 홀로 영숙과 병실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정자는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천천히 영숙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혈압 기록, 약물 투여 내역, 식사량 그리고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 당신을 위해 나를 버린 그 사람은? 당신과 행복하게 늙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 어르신,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여자는 강하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세요. 정자는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영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여자가 맞나? 내 인생을 망친 그 여자가.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자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저기,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영숙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영숙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는구나. 강한 사람도 약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도 초라하게 만들고. 저녁이 되자 정자는 영숙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영숙은 순순히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나님, 왜 하필 그 여자를 제게 보내셨습니까? 첫날 아침 정자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2호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제 그분. 네, 김정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자는 인사를 하고 세면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숙의 손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고 수건을 적셨습니다. 어르신, 손 씻겨드릴게요. 정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손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지. 영숙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습니다. 손톱은 깎이지 않아 길었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으로 인한 혹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그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손으로 내 남편을 잡았겠지. 이 손으로 내가 차려준 밥상을 뒤엎었겠지. 이 손으로 내 행복을 빼앗았겠지. 정자는 손을 씻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를 긁어냈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정자는 짧게 대답하며 다시 손을 씻겼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디선가 당신 목소리도 낯익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을 씻기고 손톱을 깎아주고 핸드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영숙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을 씻기는 동안 정자는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기억 속에 그 여자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쳤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처진 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안 계세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그 대답에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을까? 그토록 사랑한다며 모든 걸 버렸던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걸까? 혼자 사셨나 봐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매일 혼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 외로웠다고 말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다른 손도 씻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해요. 손이 따뜻해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씻겼습니다. 손 씻기기가 끝나고 정자는 영숙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마, 뺨, 턱.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영숙은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선택을 했잖아.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당신은 사랑을 선택했고 나는 버림받았어.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영숙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죄책감은 남는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자는 영숙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영숙은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손길도 다 낯익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영숙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쯤 벌어진 입, 고르게 들어가고 나오는 숨소리. 이 사람도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는 약한 노인. 편히 주무세요. 정자는 불을 끄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 사람을 돌봐야 하는구나. 매일 언제까지?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자를 알아보는 듯 했고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정자 씨 아세요?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자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30년이 지났는데도. 정자 씨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김정자 제가 아는 사람인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꼭 만나야 하는데.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어도 그 이름만은 잊지 못했구나. 왜 그분을 찾으세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분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과? 지금 와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아니,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제 잘못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정자 씨를 참 미워했어요.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워했다고요? 내 자기가 정자 씨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매일 괴로워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정자 씨가 꿈에 나온다고 자기를 원망하는 꿈을.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미워했다고? 아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서 저도 괴로웠어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 씨를 늘 정자 씨 이야기를 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정자 씨를 떠나서 나를 선택해서 행복했을까요? 영숙이 정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정자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 말에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가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랑도 사실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럼 왜? 정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냐고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 사람도 외로웠고요. 우리는 외로움을 나눴을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미움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가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자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도 불행했다고, 우리 모두 불행했다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미워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 혼자 외로움을 견뎌왔을까? 한참 후 정자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디 가셨어요? 찾았어요. 마치 어제의 대화는 잊어버린 것처럼.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혼자는 못 가요.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정자는 영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영숙의 몸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마치 한 줌의 나뭇잎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대에 눕히고 정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정자 씨에 대한 말씀이요. 아, 정자 씨 어디 계실까요? 영숙은 또다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김정자입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을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자 씨? 네, 저예요. 영숙은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사과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찾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날 밤 정자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자신도 남편을 불행하게 만든 걸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걸까?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다시 병실로 갔습니다. 영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의 대화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안도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내 꿈을 꿨어요. 옛날 꿈으려 좋은 꿈이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꿈이셨어요? 정자 씨가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정자 씨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정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용서받고 싶었던 걸까? 정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용서하실 거예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네, 분명히요. 정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영숙의 침대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사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아내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털어내자 흐릿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정자 씨에게 전해달라.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언제 쓴 편지일까? 정자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들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앉아 정자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정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이 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자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그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알뜰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그는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럴 때마다 저는 질투가 났어요. 내 옆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밉고 또 불쌍했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무서워서 그에게 매달린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외로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당신도 불행하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당신을 울린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매달렸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가 떠났을 때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요? 아마 안 올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도 외로웠을 거예요. 저처럼. 우리 모두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곧 모든 것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그 사람도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하지만 이 편지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잊어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외롭고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당신이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저도 저를 미워하니까요.
부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2018년 겨울, 박영숙.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한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도 복수도 아닌 묵은 한의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자신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것을. 사랑의 피해자가 아니라 외로움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얼마나 울었을까. 정자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천천히. 영숙도 괴로웠구나. 영숙도 외로웠구나. 영숙도 자신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남편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니. 그렇다면 왜 떠난 걸까? 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걸까? 정자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자는 침대 옆에 앉아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이 편지를 남겨줘서. 정자는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잠결에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야.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편지를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또 한 번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많았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병실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용서해야겠다. 그 여자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사람도. 병실 문을 열자 영숙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영숙 씨. 정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매일 아침 영숙의 침대 옆에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숙이 아직 깨기 전 이른 아침 병실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비록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도 아팠을 거예요. 정자는 천천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옆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정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 착한 사람이에요. 영숙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자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들렸어요. 기도 소리.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영숙 씨.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 죄가 저를 짓눌렀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요. 울고 있는 여자가 그게 정자 씨였을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자신처럼.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정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숙이 여전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남편이 나를 보러 올까? 오늘은 올까?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정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옷을 좀 입어야겠어요. 예쁜 옷으로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으로요. 정자는 영숙이 좋아할 만한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그 옷을 만지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옷 그 사람이 사준 거예요. 결혼 기념일에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숙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고 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뻐 보여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쁘세요. 영숙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계속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안 오시네요.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오실 거예요. 그럴까요? 정말 내일은 올까요? 네, 분명히요. 정자는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영숙을 위로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영숙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올까봐. 내일은 꼭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꼭 오실 거예요. 정자는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결국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우리 모두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외로움만 남았구나. 복도 끝 작은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했던 사람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여자도 외롭고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 마음의 미움을 거두어 가주세요. 대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여자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정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정자는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잠결에 정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 동안 영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자 기적처럼 영숙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가 병실에 들어가자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왔어요. 정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기 벚꽃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정자는 영숙의 침대를 창가로 옮겼습니다. 영숙이 밖을 볼 수 있도록. 영숙은 희미한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연분홍빛 꽃잎들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영숙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정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처럼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30년 동안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미움만 품고 살았죠. 당신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했어요. 정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숙은 정자를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밤마다 당신을 저주했어요. 당신이 불행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외로웠다는 것을요. 당신도 나도 그 사람도. 우리 모두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용서할게요. 당신을,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었다는 증거잖아요. 정자는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이제 다 괜찮아요.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도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이제는 행복해도 돼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정자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자는 침대 옆에 앉아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계속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영숙 씨, 저 편지 읽었어요. 그 편지가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그 편지를 남겨줘서. 정자는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정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왔습니다.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영숙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저녁도 드셔야죠.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마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손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 정자는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무섭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자 씨. 영숙이 처음으로 정자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줘서. 그것이 영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천만에요, 영숙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영숙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정자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진심으로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까지 영숙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몸을 정리할 때도 정자가 했습니다.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제 가세요, 영숙 씨. 편안히 가세요. 정자는 영숙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숙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작은 빈소에는 아무 가족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정자 혼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영숙님, 1951년생, 2025년 4월 3일 별세. 작은 명패에 적힌 글자를 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떠나는구나. 가족도 친구도 없이. 정자는 영정 사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가세요, 영숙 씨.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영정 사진 속의 영숙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일까 아니면 가장 괴로웠을 때일까.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족분이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간병인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 봐요? 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셨대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다가 혼자 가시는 그나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영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을까. 빈소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숙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정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동안 정자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발인하시나요? 네, 내일 하겠습니다. 화장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의 관은 조용히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자는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영숙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정자는 작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영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항아리 안에. 정자는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납골 땅? 아니면 바다에? 정자는 영숙이라면 어디를 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자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영숙이 병실 창문으로 매일 보던 그곳이었습니다. 벚나무가 가득한 공원. 지금은 벚꽃이 다 지고 초록잎이 무성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정자는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씨. 당신이 좋아하던 벚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내년 봄에도 벚꽃이 필 거예요. 아름다울 거예요. 정자는 공원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벚나무 아래 작은 공간에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질 무렵 정자는 조용히 유골을 뿌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벚나무 아래로 풀밭으로. 이제 자유로우세요, 영숙 씨. 이제 더 이상 외롭지 마세요. 봄마다 벚꽃이 피면 당신도 함께 피어나는 거예요. 정자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302호 병실로. 이미 다른 환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자는 문 밖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녕, 영숙 씨. 정자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자는 영숙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병원 보관소에 들렀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며 모아둔 물건들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옷 몇 벌,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유리컵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그가 떠났다. 이제 나는 혼자다. 1998년 7월 5일. 외롭다. 너무 외롭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 2003년 11월 23일. 정자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가나. 용기가 없다. 2010년 2월 14일. 오늘도 혼자다. 평생 혼자일 것이다. 2015년 8월 9일. 기억이 흐릿해진다. 이름도 잊어버린다. 하지만 정자 씨 이름만은 잊지 않는다. 정자는 수첩을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자도 평생 외로움과 싸워왔구나. 자신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모른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누군가 내 마지막을 지켜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정자 씨를 만나 사과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영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정자를 만났고 사과했고 용서받았습니다.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정자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영숙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자를 다시 정리하던 정자는 창가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컵 안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마지막에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영숙.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도 자신에게 고마워했구나. 자신도 영숙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정자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컵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대신 이제 초록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람에 날리는 꽃잎 같은 존재였구나. 외롭게 피고 외롭게 지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아름다웠어.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 정자는 상자를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자는 영숙이 뿌려진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벚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숙 씨. 내년 봄에 다시 올게요. 벚꽃 필 때. 정자는 작게 인사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자는 유리컵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습니다. 길가에서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숙 씨.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숙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벚꽃잎처럼 바람에 날려. 정자는 꿈속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영숙 씨. 행복하세요. 나는 오늘도 요양병원으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세상에 미워해야 할 사람보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니까요. 그 여자를 내가 돌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새로 배정받은 환자는 87세 할머니입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들도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 병실 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 김정자입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당신 곁에 내가 있어. 창밖으로는 초록잎이 무성합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돌고 돕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씨가 남긴 유리컵은 지금 내 집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아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꽃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병원으로 갑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채워진 살. 나는 이제 72세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